한 달에 최대 많이 벌어보신 적은 얼마 정도 버셨어요? 한 1억 정도 순수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저요? 저 혼날 것 같은데? 아니. 솔직한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솔직하게 네. 1시간 정도? 저는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사실 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몰래 등록하고 그날 이제 제 인생의 최대의 매출을 한 달 만에 이뤄내고 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남편이 들어왔죠. 남편분한테 그 매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넌 대단한 여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십니까? 응암동 아들만? 들어오시죠. 네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죠? 저요? 컨설팅 해주신다고 해서 바로 왔습니다. 아, 네. 바로 오시기엔 좀 지각을 하셨네요. 들어오시죠. 저는 네.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같은 데에다가 물건을 네. 판매하고 있어요. 뭐 어떤 품목을 파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거는 이제 시즌 제품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식품 판매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버세요? 금액은 이게 막 엄청 잘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매출은 1억 정도. 아, 한 달에? 네. 혹시 그 거래되는 거나 그 들어오는 거 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핸드폰에? 아, 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842 오늘 정상이네요. 한 달에 최대 많이 벌어보신 적은 얼마 정도 버셨어요? 한 1억 정도 순수익 벌었었던 것 순수익으로요? 같아요. 네. 이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제가 엠타트업 처음 만나서 네.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건 꽤 오래된 거예요. 한 3, 4년? 네, 3, 4년 됐어요. 이 일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전 미용사였어요. 미용을 한 18년 정도 하다가 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 접고, 외국에서 하신 거예요, 미용을? 네, 일본에서 되게 오랫동안 하다가 그렇게 접고 들어오시는 거면 계기가 네.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 아이들을 키우면서 묶여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애들도 케어가 안 되고 또 수입도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한국은 그런 제도가 좋더라고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돌아오면서 이제 엠타트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 키우면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힘든 점은 사실 미용으로 따지면 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들고 수입적으로 봤을 때는 뭐 먹고 살기에는 괜찮은 직종으로 보통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엠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에 제가 습득해야 되는 양은 많지만 그거를 습득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요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저요? 저 혼날 것 같은데? 아니. 솔직한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솔직하게 네. 1시간 정도? 저는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사실 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좀 스마트하게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1시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네. 그 시간에 딱딱 할 것들을 정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거를 이제 아내가 한다고 하면 교육생분들 중에도 이제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그건 조금 얘기가 긴데요. 제가 엠타트업 들어왔을 때 네. 굉장히 무수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선 다단계 아니냐 그리고 사기꾼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분이? 그쵸. 그 결사 반대. 그리고 우선 학원 자체를 믿지를 않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속이고 네.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성격이라 몰래 하셨구나. 네, 몰래 했어요. 몰래 등록하고 그날 이제 제 인생의 최대의 매출을 한 달 만에 이뤄내고 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남편이 들어왔죠. 남편분한테 그 매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넌 대단한 여자. 아, 네. 그렇게 결과를 보여드리니까 이제 또 확신을 하게 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또 잘해내셨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엠타트업에 들어왔을 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더 고민되는 게 그 설득을 시키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설득을 시킬 수 있고 같이 더하겠나 이런 거는 분명히 배웠지만 그런 디테일함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
뭔가 계속 부족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네네. 그런 거 조금 응아님은 본인의 성향을 좀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거? 조금은요. 응아님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좀 추진력이 강하고 그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도 무시할 만한 용기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과감히 무시하면서 살아오셨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냐면 그런 거를 막 밀어붙이고 추진력은 되게 빠르게 좋은데 그거를 이제 디테일 있게 좀 메꾸는 거랑 그리고 창의성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그게 완전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 추진력에 비해서 추진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 창의력과 디테일 갖추는 부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우리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둘 있으신가요? 네.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아이들을 보는 장점과 내가 볼 때 장점이 또 다르잖아요. 네.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장점으로 승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저희 강아지 지구인데 이름이 지구는 여기에 아랫니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도깨비처럼 되게 못나 보여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사랑스러운 포인트거든요. 예쁘고 귀엽고 이게 전 가치 더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단점일 수 있는 부분도 나한테는 장점으로 보는 거. 내가 파는 제품을 내 아이들처럼 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무수한 장점들처럼 내 제품이 갖고 있는 정말 구석구석 안 좋은 점이나 뭐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가치 더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타겟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물티슈라고 한다면 물티슈가 있으니까 이런 물티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뚱뚱하잖아요. 뚱뚱하고 좀 싸니까 많이 팔리는 건데 저관여라서 이거에 대한 가치 더하기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캐릭터 우선 귀여운데. 이 곰돌이. 네, 곰돌이. 곰돌이 캐릭터가 귀엽잖아요. 그럼 이 곰돌이를 캐릭터로 부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얘가 이제 그 상세 페이지 안에서 뭐 말을 한다거나 얘가 물티슈로 닦는다거나 얘가 이제 세수를 물티슈로 한다거나 물티슈로 하면서 그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아요. 저는 물티슈로 세수해요. 뭐 이런 거를 곰돌이가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곰돌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제품을 더 사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전 가치 더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을 볼 때마다 가치 더하기 할 요소를 3가지씩 모든 사물에 대해서 하루에 요거를 20번 이상 20알 이상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부족한 부분이 점점 채워질 거라고 봐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소구 포인트랑 고객이 생각하는 소구 포인트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많죠. 네, 그런 경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치 더하기라는 거는 내 알에 대한 장점을 찾는 거고 이제 고객이 원하는 소구 포인트와 맞추는 거는 그 타겟이 원하는 욕구를 또 이 알의 가치에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 얘기랑은 조금 또 다른 얘기예요. 좀 전에 그 소구 포인트를 잘 찾으려면 이거는 사람의 욕구나 이제 어떤 그 생물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필요해요. 사실 우리같이 추진력 강한 사람들이 타인의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크게 중요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응아님처럼 내가 봤을 때 이거 중요한데 상대는 잘 모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찰력이에요. 뭐 만약에 이제 부부모이나 아이들 학부모 모임 같은 걸 했는데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만약에 내가 그 아이들 용품을 하나 사서 갔는데 그거를 되게 관심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옆에 있지 않고도 아이들이 알아서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좋아하는 건가? 이 몇 세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력이 저는 그 욕구와 내 가치를 대입하는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사고랑 내 예상과 마찰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좀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약간 부끄러운데 동기부여 네. 부분이거든요. 제가 되게 많이 회피를 해요. 아이도 둘도 키우고 다른 일도 하고 이런 거를 핑계를 대면서 또 안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 응아님은 총량이 좀 있는 분이에요. 이게 총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인기도 많고 뭐 반장도 하고 이런 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총량이 높은 애들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변덕이 심해요. 왜냐면 뭐든지 좀만 해도 결과가 좀 나오니까. 원래 다른 쪽으로 할 때 결과가 아예 안 나와야 되는데 조금 나오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력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아서 모험처럼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퀴즈나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공무원이 됐다가 의사를 다시 하려고 했다가 뭐 또 변호사 시험도 보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총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다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쪽에서 깊은 업적을 내거나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총량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총량이 높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응아님이 원하는 목표의 삶을 뚜렷하게 갖고 그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한눈 팔지 않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벌써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 정도 수익이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것만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은하님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내 성향을. 그러면 나는 이것조차도 나는 내 깜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나는 또 방랑자처럼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요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은 크게 느껴야 돼요. 한 달에 뭐 한 5천 정도를 못 벌면 딴 건 하면 안 돼. 그럼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죠. 5천은 채우고 딴 거 좀 해볼까? 돈이 좀 안 되는 것도 내가 재밌는 거 좀 해볼까?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죠. 아 한 달에 주부가 한 달에 5천 이상 벌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평생을 방랑자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기웃기웃. 그리고 사실 주변에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뭐 교육생 중에 많고 이러니까 그게 부족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결핍을 느끼는 순간 그 깜냥이 커지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만 의식만 정확하게 잡으면 돼요. 내가 뭐 한 달에 5억을 벌고 아니면 직원 30명을 데리고 회사를 키워서 엑시트할 목표를 하든 뭐 요즘에 이제 두 가지 전략이 가장 유행인데 내가 한 달에 순수익을 얼마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밖에서 봤을 때 회사가 좀 규모가 있어 보여서 팔 것이냐 회사 자체를 네. 뭐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목표를 성향에 따라 잡으실 텐데 저는 이제 일단 그 응아님의 스타일상은 순수익을 한 2, 3억까지는 한 달에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월업을 한 사람들 꽤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2, 3억을 유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한 달에 3억을 벌다니 그게 말이 되냐. 한 달에 3억이면 하루에 1,000만 원 순수익인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뭐 쓰거나 다니는 곳이나 이런 삶이 바뀌잖아요. 그쵸. 아이들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그런 삶으로 넘어가면서 요즘 사실 여자 CEO들이 여러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걸로 나아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같이 변덕이 심한 사람이 정말 그거를 원하냐, 그거에 있어서 문제되거나 내가 다른 거에 관심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억제할 수 있느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제가 봤을 때 꽤 많이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멈추는 건 저는 제가 보는 은하님으로는 좀 아쉬워요. 저도 제가 아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게 된 거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그래요? 것 같아요. 네. 한번 지금 하는 어떤 시도들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하거나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시도해보세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갑자기는 안 되고 제약을 잘 걸면서 하루에 1시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루 4시간은 채우자 이번 달은. 그런 다음에 매출을 1.5배 올려보자 내 깜냥을. 그리고 그거 못하면 다음 달에 애기를 안 봐야지. 그렇게 제약 걸면 무조건 하실 분이고. 근데 이제 제약도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약 걸고 그냥 어겨버리고. 전 그런 거 진짜 싫거든요. 제가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한번 무너지면 계속 자기를 또 네. 속이게 되잖아. 작심삼일로 진짜 3일마다 계속 작심삼일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쩌면 네. 우리의 한계가 여길 수도 있겠네. 왜냐면 내가 만족을 어느 정도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로 아이들이 지금 막 돈이 없어서 어디 맡겨져 있고 이러면 응아님 지금 완전 분노 상태고 초사연 될걸요? 그쵸. 그러면 지금 매출 높은 사람들 다 따라잡고 막. 맞아요. 그러면 나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저를 많이 속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 삶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할 때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나는 바닥이고 그게 너무 이거밖에 안 된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스스로 갉아먹기도 하니까 전 다행히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결혼한 상태면 저도 그렇게 못하겠죠. 저는 행복과 성장 중에 꼭 이제 잘 선택을 하셔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차곡차곡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네. 질문은 모으고 설득하기 앵구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본인데 모으는 것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뭐 프로모션을 하든 뭐 그냥 행사 이벤트를 하든 모을 수는 있는데 그게 자꾸 새요. 그거는 그 모으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시즌템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상관없는데 제가 원래 또 하고 있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속 제 팬을 모아야 되는 게 사실은 주력의 일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모으기가 좀 더 수월하고 그 모으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안 빠지게. 네. 이게 절대적이어야 돼요. 내 제품이 내 서비스가 유일무이해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유일무이한 서비스나 제품이 있나요 세상에? 없죠. 근데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유일무이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아이랑 똑같은 키, 똑같은 비슷한 성격, 똑같은 성적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내 뱃속에서 낳은 사람은 쟤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 제품에도 적용돼야 돼요. 내가 자체가 그렇게 사고하지 않으면 어차피 상세 페이지나 물기를 할 때 티가 나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이 제품에 있어서 뭐 이 비슷한 것들이 있겠지만 왜 이게 이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가 먼저 단단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프렌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가장 일상적일까요? 뭐 치약이나 샴푸
이런 것들. 사실 저는 치약 샴푸 이런 거는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요, 세계에서 100개 정도 제일 잘 팔리는 거 하면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파는 곳의 그런 판매의 어떤 흐름을 보면 다 유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들 살아남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되기도 하고 되게 회사가 이제 커지기도 하고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디테일한 차이, 뭐 예를 들어서 1부부터 10위까지 치약을 다 분석한 다음에 다 다른 점을 찾아요. 그 다음에 이 성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성분이 있어야 좀 이가 벗겨지고 하얘질 수 있는 거였구나, 근데 다른 데는 다 없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강요해야겠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는 절대 하얘질 수 없습니다. 이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프레임분리잖아요. 그것들이 명확하게 됐을 때는 덜 세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구상하지 못한 상태로 내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 저기서도 이거 좋다고 하던데,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나와 모든 거는 달라야 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응아님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지 않잖아요.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리소스도, 내 알도 다른 점을 한 가지를 반드시 찾아서 나와 모든 것들이 분리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왜냐면 내가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와서 파는 건데 이걸 어떻게 찾냐. 근데 그런 심리적인 그런 차이가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 그 브랜드가 되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찾는 거는 뭐 몇 주가 걸려도, 몇 달이 걸려도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모으기가 사실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모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상위 노출이나 이런 거는 뭐 방법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차별화가 아닌 정말 나만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저는 그 모으기 설득하기가 사실 그 본질이잖아요.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설득하기만 하면 돈을 번다 이런 건데, 우리 쪽은 모으기보다 이제 설득하기에 비중을 훨씬 높여서 한 8대 2 정도로 설득하는 거에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내 생각보다 더 수익이 높아질 거예요. 정말 제가 딱 그 결핍을 느끼고 있는 부분. 네, 그때 시즌 하시는 거 상세 페이지 한번 살짝 들어가 봤는데 이게 완성본인가? 콘티를 급하게 올려놓으셨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세요. 더 나아진 거죠, 그때보다? 아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이 폰트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저도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정도의 간단한 설득만 해도 이게 판매를 이루어지는구나. 그쵸. 우리는 멋을 안 부리고 소비자의 그래도 결핍을 얘기해주긴 하니까. 네. 우리는 막 대기업처럼 멋을 부리진 않잖아요. 그냥 딱 필요한 그 카피들만 쓰니까. 그것도 잘하신 건데. 네, 그래서 좀 더 저는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가능해진다면 아마 기본적인 평균 수익의 2-3배는 당연히 하실 깜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뭐 목표, 이제 네. 내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고 어떤 삶을 추구한다 이런 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엠타트업 처음에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저는 100억 건물을 갖는 게 목표라서. 네. 근데 하루에 1시간이래? 그래서 이 결핍을. 오늘 좀 많이 채워졌어요? 네. 결핍이 좀 깊어졌어요? 네, 나갈 때 욕 한 번만 해주시면. 100억을 하려면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오늘 100억이 내일 110억이 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정하면 무조건 하니까 그렇게 해서 꼭 이루신 다음에 네. 빌딩 사셔서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네, 꼭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컨설팅 도움 되셨나요? 너무 도움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럼 그 결핍만큼 또 수익을 내는 응아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